3년을 사랑한 사람 이제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은 어떤 분들이셨고? 두 분은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들었어요. 부모님 안 계시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결혼 반대예요. 예비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약혼자는 얼어붙고 세상이 무너진 것만 같던 바로 그 순간 가장 힘없어 보이던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제 인생은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자리에서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는 어머니 옆에서 얼어붙었고 저는 수치심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 한마디 이후 오만했던 그녀의 세계가 처절하게 부서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회사는 파산 직전에 몰리고 상류층 모임에선 조롱거리가 되며 믿었던 아들마저 엄마가 틀렸어요. 라며 등을 돌립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은 그녀가 비 오는 밤 할머니의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절규하기에 이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녀의 오만함이 깨운 것은 과연 평범한 할머니였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감도는 한식당의 별실. 29의 소은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예비 시어머니, 오현정의 날카로운 눈빛이 자꾸만 소은의 심장을 찔러댔습니다. 3년을 만난 사랑하는 남자. 민준과의 미래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왔습니다. 이날을 위해 소은은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이른의 외할머니 강인숙 여사와 함께 백화점을 몇 번이나 돌며 고른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미용실에 들러 머리도 다듬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밤새 고민하며 골랐죠. 소은의 옆에 앉은 민준은 33살의 듬직한 청년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불안의 근원인 오현정은 처음부터 만족스러운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다는 듯 노골적으로 소은과 강인숙 여사를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값을 매기는 듯한 그 무례한 시선에 별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은 어떤 분들이셨고? 형식적인 안부가 오간 뒤 오현정이 던진 첫 질문이었습니다. 소은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은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들었어요. 부모님 안 계시다는 건. 오현정은 소은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습니다. 그 순간 소은은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오현정은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결혼 반대예요. 멈췄다. 시간도 공기도 소은의 심장도 부모도 없는 집안 며느리랑 우리 아들을 결혼시킬 순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상견례에 나오는 것부터가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부모님 소개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결혼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소은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지난 29년 부모님 없이도 할머니의 사랑 아래 꿋꿋하게 살아온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간호사로 7년간 흘린 땀과 노력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이토록 허무하게 짓밟힐 줄은 몰랐습니다. 자기 처지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작정 사랑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오현정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소은은 끝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단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찻잔만 들고 있던 할머니 강인숙 여사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오현정이 내뱉는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소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소은이 고개를 숙이자
오연정은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하는 듯 의자 등받이에 거만하게 몸을 기댔죠. 그리고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죠. 소은 씨도 이해할 겁니다. 서로 처지가 다른데 억지로 할 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할머니 강인숙 여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들고 있던 찻잔을 아주 천천히 하지만 또렷한 소리가 나도록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그 작은 소리가 이상하리만치 별실 전체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오연정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조용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힘이 실려 있었죠. 순간 오연정은 자신도 모르게 주춤했습니다. 평범한 시골 할머니라고만 생각했던 강인숙 여사의 눈빛에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감각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오현정은 이내 다시 거만한 표정을 되찾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끝으로 강인숙 여사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소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속삭였죠. 우리 집에 가자. 그 한마디에 소은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뒤에서 민준이 소은아, 할머니 하고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소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크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거대한 무언가가 마침내 기지개를 켜며 깨어나는 듯한 그런 장엄한 기운마저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무거운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에 분주했을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창밖의 어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은이 한참을 울다 거실로 나왔을 때 할머니는 결심을 굳힌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한 말은 할머니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소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낡고 검은색 가죽 수첩을 들고 나왔습니다. 복수의 서막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은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현정이 뱉어낸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며 심장을 핥히었죠. 소은이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는 동안 할머니 강인숙 여사는 거실 전화기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검은 수첩에서는 묵직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수첩의 한 페이지를 펼쳐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한 남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회장님 계신가요? 강인숙입니다. 오래전에 그쪽 회장님과 인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그리움과 신뢰가 담겨 있었죠. 회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할머니는 간단한 안부를 나눈 후 망설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손녀 소은이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오현정이라는 이름, 그리고 남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정보까지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혹시 회장님 쪽 거래처에 그런 회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오현정 남편의 회사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대성그룹의 주요
계열사와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확인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실을 확인한 강인숙 여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자신의 진짜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회장님, 제가 부탁이 있어요. 그 거래를 중단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아이가 받은 상처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전화 너머의 회장은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수가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이런 일로 전화하는 걸 보니까 정말 단단히 화가 났구나. 할머니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화가 났습니다. 우리 아이를 그렇게 모욕한 걸 가만히 둘 수는 없어요. 회장은 더 묻지 않고 즉시 답했습니다. 알겠다. 내일 아침 바로 담당자에게 지시하마. 그 회사와는 거래 중단하는 걸로. 복수의 첫 번째 칼날이 그렇게 시위를 떠났습니다. 통화를 마친 할머니는 잠시도 쉬지 않고 수첩의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 여성의 이름 옆에 적힌 번호였죠. 혹시 윤혜진 사모님이신가요? 저강인 숙이에요. 오래전에 부인회에서 만났었는데 기억하세요? 이번 통화는 이전보다 훨씬 길고 화기애애했습니다. 할머니는 옛 이야기와 근황을 나누며 분위기를 푼 뒤 오현정이 저지른 몰상식한 행동을 자세히 설명하며 부탁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건 옳지 않다고 혹시 같은 모임에 나가는 분들이 있으면 한 말씀만 전해주실 수 있나요? 2개의 전화. 하나는 오현정 남편의 숨통을, 다른 하나는 오현정의 체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칼날은 그렇게 조용히 적의 심장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전화가 있고 이틀이 지난 화요일 오전 10시 소은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조용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어귀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50대 중반 남성이 내려 할머니의 집 문을 두드렸죠. 강인숙 여사님이신가요? 저는 대성그룹 회장님의 비서 박기서라고 합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박기서 비서의 모습에서 할머니가 평범한 시골 노인이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박기서 비서를 거실로 안내하며 담담하게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박기서 비서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며 회장님의 지시사항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여사님 말씀을 듣고 즉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조치란 오현정의 남편 김진철이 운영하는 중소기업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오늘 오전에 정식 통보가 나갔고 대성그룹의 다른 모든 계열사에도 동일한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한 조치였죠. 회장님께서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해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박기서 비서가 내민 서류에는 김진철의 회사 현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성그룹과의 거래 중단만으로도 월 매출의 거의 절반이 사라지는데 다른 계열사들까지 합치면 사실상 회사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복잡한 심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너무 심한 건 아닐까요? 아무래도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그러자 박기서 비서는 회장님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알게 해주는 것도 교육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며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박기서 비서는 돌아가기 전 중요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오현정 씨가 곧 상황을 파악하고 여사님을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가 떠난 후 할머니는 30여 년 만에 다시 사용하게 된 자신의 과거와 그 힘이 불러올
거대한 파장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이미 오현정의 세계를 맹렬히 덮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남편 김진철은 공황 상태에 빠진 목소리로 오현정에게 전화를 걸어 대성그룹의 거래 중단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대성그룹에서 갑자기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가 왔어. 이유도 알려주지 않아. 목요일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다른 대기업들에서도 약속이나 한 듯 줄줄이 거래 중단 통보가 날아들었죠. 오현정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벼랑 끝에 몰린 것과 같은 시간, 오현정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공들여 가입하고 유지해온 강남의 부인의 모임. 그곳은 오현정에게 부와 자부심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오현정을 위해 준비된 연극 무대처럼 모든 대화가 교묘하게 오현정을 겨누고 있었죠. 할머니 강인숙 여사의 부탁을 받은 윤혜진 사모님이 대화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말 조심해야 해요. 특히 상견례 같은 자리에선 더더욱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상대방 가족사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정말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건 인격의 문제 아니겠어요? 오현정은 애써 태어난 척 찻잔을 들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고 있지? 소문이 이렇게 빨리?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떤 분이 상대방을 부모 없는 집안이라고 대놓고 모욕했다나 봐요. 정말 몰상식한 일이죠. 그 순간 오현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자신을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상견례 자리에서 뱉었던 말이 이렇게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오현정은 급하게 몸이 좋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 뒤로 혹시 그 사람이 오현정 씨 아닐까? 하는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현정은 거울 앞에 서서 수척해진 자신의 얼굴을 보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회사의 위기, 그리고 하루아침에 싸늘해진 주변의 시선.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오현정의 뇌리에 상견례 날의 풍경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강인숙 여사의 모습, 그리고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차갑고 고요한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설마 그 일 때문에? 그 할머니 때문에?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불행도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그 평범해 보이던 늙은 할머니가 계획한 치밀하고도 무서운 복수였습니다. 공포가 오현정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남편의 사업과 자신의 사회적 평판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던 오현정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끔찍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 민준의 변화였죠.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온 민준의 얼굴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어둡고 단단했습니다. 평소 어머니에게 순종적이기만 하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은 거실에 망연자실 앉아있는 오현정에게 다가와 평생 처음 들어보는 낮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소은이한테 사과해야 해요. 오현정이 당황해서 뭐라고? 되묻자 민주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상견례에서 한 말 정말 너무했어요. 나는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이유로 소은이 부족한 사람 취급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소은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현정은 아들을 위해 한 일이라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민준의 분노에 불을 지폈죠. 아니에요. 엄마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엄마 체면, 엄마 자존심을 위해서 소은이를 모욕한 거잖아요. 민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고함에 오현정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반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최근 집안에 닥친 불행들을 언급하며 오현정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일들 말이에요. 이게 소은이 할머니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오현정이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민주는 단호했습니다. 상관 있어요. 분명히 상관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 어머니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가 소은이와 할머니께 사과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엄마 말 안 듣고 살 거예요. 그게 제가 소은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문이 쾅 닫혔습니다. 오현정은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파산 직전이고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사교계에서는 웃음거리가 되었으며 이제는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마저 자신을 원망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 순간 오현정의 머릿속에 상견례 날의 풍경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강인숙 여사의 모습, 그리고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차갑고 고요한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할머니가 계획한 완벽한 파멸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 할머니, 강인숙 여사의 계획이라는 끔찍한 확신에 도달한 오현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오현정은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소은의 집 주소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거만함은 온데간데없고 파산 위기에 몰린 회사와 산산조각난 사회적 관계, 그리고 등을 돌린 아들만이 남은 초라한 모습이었죠. 정말 그 할머니가 이런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혼잣말을 되뇌면서도 오현정의 마음 한편에서는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평범한 시골 할머니처럼 보였던 사람의 손에 자신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은의 집 대문 앞에 도착한 오현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강인숙 여사의 차분한 목소리에 오현정은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떨며 자신을 밝혔습니다. 저 오현정입니다. 상견례 때 배웠던. 잠시의 침묵 후 문이 열리고 강인숙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평범한 일상복 차림이었지만 그 너머에 숨겨진 거대한 힘이 오현정을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정중하지만 서늘한 그 물음에 오현정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현정은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죠.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인숙 여사였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지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오현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저희 집에 일어난 일들이 그게 여사님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강인숙 여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오현정은 지난 일주일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미친 듯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죠. 결국 오현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여사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이 모든 일이 여사님이 하신 일인가요? 강인숙 여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오현정의 마지막 희망마저 부수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어쩌실 건가요? 그 순간 오현정은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을 건드렸는지 깨달았죠. 오현정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강인숙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뜨거운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은 씨한테 그런 말을 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그런 식으로 말할 권리는 저한테 없었어요. 바로 그때 민준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소은의 집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본 민준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나약함 때문이었다고 자책했습니다. 민준은 할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죠. 할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대신 제가 사과드립니다. 강인숙 여사는 민준이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민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때 막지 못했어요. 엄마가 그런 끔찍한 말을 할 때 제가 나서지 못한 게 정말 후회됩니다.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있던 오현정은 아들의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잘못이 가족 전체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처럼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성그룹의 박기서 비서에게서 온 전화였죠. 박기서 비서는 회장님께서 오현정 남편 회사와의 거래를 다시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내리셨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오현정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제한적으로라도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인숙 여사는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오현정과 민준을 잠시 바라보다가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분께 전해주십시오.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 한마디에 오현정의 무너졌던 세계가 간신히 다시 세워질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현정은 눈물을 쏟으며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민준 역시 깊이 인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모자가 떠나고 집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소은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성그룹 창업주랑 아는 사이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자신의 오빠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소은이가 상처받은 걸 이 할머니는 참을 수가 없었어. 소은은 자신을 위해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인 할머니의 사랑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그러자 할머니는 소은을 꼭 안아주며 말했죠. 내가 다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 그 품 안에서 소은은 세상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울타리를 느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소은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은 어떤 사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았죠. 소은은 민준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켜주려는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할머니를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평화로운 주말 오후 할머니와 소은은 마당에 앉아 김장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이번 일을 통해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는 그런 소은의 모습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두 사람의 모습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서로를 지켜줄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배경보다 강력하고 진정한 품격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